밖에는 누군가의 전쟁입니다. 혹시 주식과의 전쟁 치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SOS 신청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나 방송 시작 이후부터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이고요. 013-3366-0110번 돈이 들지 않고 문자로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밖에 홈페이지인 centv.co.kr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상담 119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상담 신청되는데요. 글은 방송이 끝나도 유일하게 좀 남아있는 그런 상담 신청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글 쪽도 한번 써보시는 것 권유를 해드립니다. 어쨌거나 어떤 방법이든 편하신 쪽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방송 시작한 이후부터 선착순으로 상담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에 고민 해결사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가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 전문 정태근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얘기부터 또 시작해야 되겠죠. 저는 전체적으로는 우는 날을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더 울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저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못 가던 코스피, 글로벌 친구 생기겠네. 예. 아니 글로벌 다 빠져서 이렇게 좀 구석에 있다가 친구들이 다 구석으로 다 몰려와서요. 이거 뭐 좋은 건지. 자, 이상로 전문가님. 네, 지뢰밭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 예. 뭐를 선택을 하더라도 반 이상은 지뢰죠, 지금. 확률적으로 한번 오늘도 종목 수를 한번 보니까 거의 뭐 4분의 1가량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졌던데요. 그만큼 네.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잘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네.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 자체는 조금 긍정적이라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그 중국발 모멘텀 자체가 상승을 이끌 확률이 다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중국의 힘으로 시장이 갈 수 있다는 의미십니까? 아니면 일부 종목을 그나마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와주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뭐 힐링밖에 안 되겠죠. 그만큼 도와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을 보셔야지 지금 시장 자체를 이끌기에는 중국 증시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시장 전체 어떤 훈풍을 불어올 만큼 큰 모멘텀은 아니겠지만 종목 고르는 투자 아이디어로서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님은 오늘 네. 키워드 속에 뭐 영어도 있다고. 예. 좀 낯선가요? 예, 조금 정리 안 되네요. 일단은 뭐 22, 영어 맞네요. 22, 예. 그리고 외국인 241선입니다. 자, 2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일 저녁에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니까 한번 언급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외국인하고 241선입니다. 상당히 조금 뭐 놀랍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릴게요. 좀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오늘 어떤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좀 맞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보게 된다면 아침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그 화면 쪽에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아침 쪽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쪽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12시 기점이죠. 장 중반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가, 시장이 194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것인가 그런 기대감 주면서 개인들은 선물 매수 쪽으로 옮겼지만은 외국인들 그 뒤에 다시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될까요? 선물 쪽, 매수 쪽으로 옮겨가, 어쨌든 그 선물이 어쨌든 뭐 매수, 매도 어쨌든 양방향 한쪽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개인들 같은 경우 매수 쪽으로 옮겨가게 하고 외국인들은 매도 쪽으로 때리게 되면서 매도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시장을 더 끌어내리고 그리고 개인들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은 더 수익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이런 원초적인 이런 어떤 전쟁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내일까지도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은 또 연결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200 장기 추세 항상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죠. 장기 추세는 장기 성장성이라 말씀드리는데 241선을 일시적으로 깨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크게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어떻게 본다면 241선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이 자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선물 보실 때 미결제 약성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냐면 자 지금도 화면을 이게 그 화면이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이틀 전부터 미결제 확정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빠지면서 미결제 약정이 같이 늘어난다. 즉 선물이 빠지는 것은 매도 포지션이 시장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제되지 않고 기존의 매도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구 선물 매매 하신 분은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조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시장이 빠지면서 미결제 약정이 같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보게 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걱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그리고 241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자, 241선 코스피 기준 현재 1918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지뢰밭이다. 잘하면 1910선대까지 밀릴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의 종목은 또 얼마나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집중 클리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긴급 진단 119 시작을 하겠습니다. 약속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방송 시작 직후부터 상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먼저 온 순서대로 도와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나 무료 문자 혹은 홈페이지에 글을 쓰시면 됩니다. 02-3153-1613, 013-3366-0110번 전화와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방문 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루 전문가님,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 첫 번째 전화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목소리 참 밝으신데 어떻게 수익 좀 나십니까?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닉이요. 예, 제닉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43,000원 하고요. 네, 43,000원에 25%. 43,000원에 사셨고 25%. 오늘까지 뭐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도 났는데 네네네. 예, 지금 뭐 계속 하락이고 그러네요. 요즘에 사실 뭐 중국 수혜주, 춘절 수혜주 해도 이 종목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많이 이거 걱정되시겠어요? 언제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지, 얼마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지, 네. 몇 개월이나 걸릴지. 예, 지금 혹시 매수가까지 오리라 좀 기대를 그래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포기 상태세요? 저기 매수까지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지. 예, 그래도 매수가는 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 혹시 지금 왜 계속 빠지는지 원인은 대략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 모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빠지는지, 그리고 좀 언제쯤 올라올 건지, 무엇보다 매수가까지 올 건지, 그 기간하고 같이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오늘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던데. 예. 계속해서 반등이 좀 되려는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왜 올랐는지 계속 빠지다가 이게 이제 좋은 신호인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짚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상루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마음고생이 많으실 건데, 그럼 목소리는 밝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일단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43,000원, 일단은 장기간이지만 장기간 투자가 가능을 하시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올라올 것만 같으면 장기간 가죠. 네,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린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만약에 많이 팔린다,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면 당연히 기관이 먼저 사겠죠. 예, 하지만 기관이 사는 모습도 안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출 같은 부분도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지금까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오늘의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29,000원, 뭐 지금 3만원인데 3만원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 5%라도 30%를 맞추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으시고요. 만약에 하단으로 한번 보실 때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가격적으로 한번 보시면
하단에 지금 28,000원짜리가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28,000원을 밑으로 만약에 하향 이탈을 하면 어제 내려갔잖아요. 예. 근데 어제 어제- 그 부분을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한 지지가 지금 나왔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28,000원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혹시나 그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다시 올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지지가 한 번 더 나온다면요. 예. 그때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예. 지금까지 벌써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보다는 실적이 좋아지겠지라는 또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한번 투자를 좀 더 길게 좀 가지고 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렇게 일단은 예, 한 3만 원 정도에서 오늘 끝이 났는데 조금 더 밑으로 3만 원 아래쪽으로 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저기 더 많이 내려가지는 않겠죠? 예, 그 부분. 네, 그래서 제가 주식이라는 게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장 자체가 지금은 제가 앞서 표현을 했듯이 지뢰밭입니다. 그만큼 그런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그때는 네. 다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28,000원을 안 깨고 다시 네. 올라간다면 그때는 그냥 보유를 하시면 네.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더 사도 되고요. 예, 일단은 좀 5%라도 좀 더 사셔서 예. 가격을 조금 낮추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그래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일단 매수가 너무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 좀 추가 매수는 해도 될 만한 구간에 왔다고 하니까요. 평균 네네. 단가 일단 낮추면 마음도 좀 편해지실 거예요. 네. 예, 좀 빨리 매수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닉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4만 원이 그래도 어딥니까? 6만 원대 사셨으면 진짜 어떻게 도움드릴까 고민했었는데. 아니, 분명히 사신 분 계시다니까요. 자, 이번엔 계속해서 두 번째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에 도움을 좀 드릴까요? 오스튼 인프라자야. 예. 인프라한테 31,100원에 40%거든요. 몇 퍼센트? 31,100원에 40%에. 40%요? 예, 예.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은 났는데 그래. 예. 한 50% 되는데 10%는 35,000원대 좀 팔고 네. 나머지는 한 38,000원까지 이렇게 갈 줄 알고 나눴지만 지금 빠져가지고요. 좀 매도 시점이 언젠가 싶어서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익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아무 말씀 없으셨고 일단은 일부 팔았지만 들고 있는 게 조금 들고 가니까 오히려 더 수익이 좀 줄어들어서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뭐 정책적으로도 뭐 임플란트 보험 적용돼서 수혜가 되고 뭐 실적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 왜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고 주가가 힘이 없는지 그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혹시 예, 예. 궁금하신 부분? 이제 매도 시점이 어느 쪽인가요? 예, 목표가도 같이 네. 좀 살펴드릴게요. 자, 이 예, 부분은 예. 우리 정태근 전문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어디서 고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앵커님께서 65세 임플란트 적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뭐 박단선인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당도 지금 현재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만 거친다면은 2014년부터 실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요거는 차트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떤 종목이랑 좀 비슷하냐면은, 자,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자, 1차 상승하고 난 뒤에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반등 주고 다시 조정받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어떤 종목이 이런 현상이 있었냐면, 에이블 CNC라는 종목 아시죠? 예. 그 종목이 좀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 차트 좀 당겨 보겠습니다. 차트 이렇게 당겨 보니까 지금 자리랑 거의 비슷하지요. 1차 반등 주고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죠. 예.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에이블 CNC와 마찬가지로 조금 이런 고점 이렇게 유효 현상이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네. 지금 가장 유사한 패턴이 지금 이제 에이블 CNC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오스템 임플란트가 요런 구간이 좀 일단 들어간 것 같아요. 1차 반등 주고 기간 조정 주고 다시 반등 주고 눌림목 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일단은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1차 고점, 2차 고점 그리고 세 번째 반등 나오지요. 예. 요거를 잘 보세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현재 1차 반등 주고 기간 조정 거치고 2차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죠.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부터 다시 한번 애블 시엔스처럼 반등이 나오려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요 지금 표시해드린 요 부분 있죠. 전고점. 예. 요거 지켜지면서 다시 반등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아무리 좋게 주더라도 제가 보기엔 32,000원에서 35,000원 정도, 32,000원에서 32,500원 정도 가액권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주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어떤 거냐면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다 변동성 커지지요. 예. 요런 게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지금 뭐 여기도 가파르다 할 수 있겠지만 요거보다 더 가파른 부분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위에 보면 거래량 줄어들죠. 예. 이게 무슨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파는 세력이 더 작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빠지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은 이게 주가 하락 전환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아직까지는 안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32,000원에서 32,500원 정도 가액권에서 예. 이탈 안 하고 지지받고 반등을 주면은 에이블 시엔스처럼 예. 좀 더 가져가 보시고요. 예. 그게 아니라 32,000원에서 32,500원 요 자리 못 지키면서 다시 한번 밀려버리면은 요거는 예. 28,000원 정도권 가서 다시 한번 장기 추세 확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32,000원에서 32,500원 지지받으면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예. 최근에 빠졌던 기관 다시 들어오지요. 기관 수급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님이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전화를 아주 잘 주셨던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고점 이후에 석 달 쉬고 잠깐 한 36,900원까지 갔던 건데 그 쉬기 전에 가격이 오늘 종가 언저리 아까 얘기하신 32,000원, 32,500원 아까 차트 다 보셨겠는데요. 그 정도 가격을 종가상 깨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종목이 안 깨면 예. 안 깨면 더 사도 될까요? 네, 일단은 좀 전에 애블 시엔스 보셨잖아요. 예. 그것처럼 안 깨고 올라가면 그때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추적 매수가 되겠죠. 예. 그때는 따라가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따라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네. 그 대충이 듣기로는 예. 한 42,000원까지 본다 그러는데 예. 그것까지는 몰라도 한 38,000원 이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예. 그것까지 목표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2,000원, 32,500원 지지받고 올라간다면은 그것까지도 한번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만큼 32,000원, 32,500원 지지가 중요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사실 오늘 뭐 종가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지지되고 확실히 올라간다 싶으실 때 그때 좀 추가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일부는 잘 정리하셨는데 나머지 물량도 수익 극대화하시길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주 또 깔끔한 팁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전화 세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움 드릴까요? 예, S맥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14,650원이고요. 20%. 네네. 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손실 보고 계신데 최근에 사셨나요? 예. 2월 1일. 예, 요 며칠 전에 사셨고 어떤 부분이 가장 알고 싶으세요? 그게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 네. 예, 그 바닥인지 아니면은 더 하락할 것 같은지 좀 여쭤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싸다고 사셨는데 의외로 조금 더 빠지니까 약간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IT 쪽에 이제 모듈 하는 그 입력 모듈 하는 그런 업체인데 약간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 해서 최근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저쨌거나 지금 하락세가 멈춘 것 같질 않아서 여기가 바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시청자님
예. 네, 그전에도 IT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하시는 분이시죠? LG전자 뭐 이런 거. 예. 아. 보니까 SMAC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이 터치 패널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안에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빠졌냐 한번 보면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못 나왔어요. 맞죠? 당연히 터치 패널 회사면 4분기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많이 팔렸으니까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못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때까지 빠진 거거든요. 예. 차라리 그러면 매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관점에서는 악재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선을 3개를 그어놨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요 한 개를 빼고 중간에 있는 선을 한번 빼게 된다면 지금 하단 박스권 자체는 지금 13,000원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17,000원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선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개 더 선이 있는데 그 가격대 자체가 지금 15,000원대거든요. 15,000원을 지금 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단에 있는 13,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던 경우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는 어떤 것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냐면 지금 수급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들어왔던 부분은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았던 거고요. 그러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다시 한번 더 사주는지를 한번 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손절가를 만약에 정한다면 그러면 박스권 하단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겠죠. 그 가격대가 13,000원대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 14,600원이 상당히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하단에 있던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간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내려갈 가능성이 내일이면은 변곡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13,000원대까지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13,000원이 지지가 안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13,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까 전에 정태근 전문가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추적 매수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일단 13,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시면 그때는 더 사셔도 된다고 합니다. 예, 좀 애매한 자리에 사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매수해도 될까요? 이 물음이 제일 반가워요. 수습의 어떤 차원의 도움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일단은 SMAC 사셨으니까 13,000원까지는 마음 조금 편하게 잡수시고 그것만 좀 이제 지지가 되면 추가 매수 조심스럽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분은 또 IT 부품주, 장비주 하셔도 이 기업이 뭔가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이분은 그런 분 아니시니까요. 꼭 수익 내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화 3번째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자 첫 번째 종목은요. 근데 전화 쪽도 지금 문의가 좀 많다고 해서 마지막 전화 한 통만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니선요. 유니슨요? 유니선 30% 썼는데 어제 좀 정리해갖고 10% 남았어요. 어제 상한가 칠 때 정리하셨군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십니까? 너무 많아서 금액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최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돼요? 9,000원요. 9,000원 사셨구나. 근데 어제 그때 11,000원인가 얼마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1,250원까지 갔네요. 예. 그 전 9,000원에 사셨다가. 그 전에 샀는데 이래 2번, 3번 놀아서 샀는데도 그래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10,000원도 한번 보셨었는데 그 뒤로 계속 한 절반 가까이 빠졌다가. 팔라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됐어요. 근데 조금 아쉽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밑에서 쑥 올라올 때는 뭔가 더 갈 것 같긴 한데 급하셔서 그런지 바로 정리하셨네요. 좀 많이. 아니 너무 많이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서
어제 그만 좀 오르길래 얼른 정리하고 10% 남았어요. 예, 그래도 이게 상한가가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바로 정리하셨군요. 예, 예, 지금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그게. 예. 자, 그러면 일단 당초에 샀던, 예, 뭐 3번 분할해서 샀지만 9,000원에 10% 유닛은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10%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이상로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유니슨 같은 경우에 지금 하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상한가를 만들었잖아요. 예, 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생각했는데 매일 내려오더라고요. 예, 아,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주식 중에 한 개입니다. 예. 유니슨 같은 그리고 경우에. 기간도 많이 갖고 있어서 괜찮은 거 알고 그냥 느긋하게 놔뒀었어요. 예. 아, 그래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거는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예, 예. 어느 정도는 시장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게 아쉽고요. 대신에 지금 자리를 한번 같이 본다면 현재 같은 부분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본다면 7,000원대까지도 홀딩 하셔도 제 생각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일본발 훈풍 자체가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뭐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폭력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때마다 유니스는 좀 더 꿈틀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열어놓으시고 생각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일단 나머지 10% 어차피 마이너스이시긴 한데 언제 파느냐 이제 이 부분 문의신데 7,000원 정도까지 또 가벼운 비중이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그래요. 이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쪽 이제 새로운 에너지 개발 쪽, 뭐 풍력주도 포함이 됩니다. 넓게는 수혜 섹터로도 요즘에 분류가 되고 또 어제 상한가 쳤으니까 조금 가벼운 비중이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막 서둘러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으신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스코 ICT 하고요, 대우조선해양 묶어서 가는데 아주 문의는 간단합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공통된 질문입니다. 물론 다른 분이시지만요. 네. 포스코 ICT부터. 네. 일단 포스코 ICT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일단은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좀 매수 접근을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종목 보시면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갭으로. 지금 현재 7,200원 지켜주는 것처럼 하고 갭으로 떨어졌죠. 근데 여기에 매도 주체가 누굽니까? 화면 보시면은 기관이란 겁니다. 연기금하고 투신 쪽에서 거의 때려버리고 개인들이 샀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사서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어쨌든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만큼 강하게 나왔다는 건 아직까지 어쨌든 얘네들이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 개인들이 사서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아직까지 올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 제가 수급 구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철도 제어 시스템 이래가지고 GTS 착공되고 나면 분명히 수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요게 한 6,600원, 6,500원, 6,500원에서 한 6,700원 정도까지 출렁일 때까지는 아직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간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 아직까지 매수하시지 마시고 6,500원에서 6,700원까지 출렁일 가능성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대우조선해양도 결론적으로 매수하지 마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 대우조선해양 이번에 실적 때문에 올라갔죠. 예. 실적 때문에 22,000원에서 3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갭으로 떨어질 게 아니라 요거는 1차 반등 주고 눌림목 주고 요렇게 반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21선 이탈하게 되면서 갭으로 떨어졌죠.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시면은, 자, 화면 지금 보시면 하늘색 선이 지금 주가예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기관 수급인데, 자, 하늘색 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기관 수급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어때요? 위쪽에 보시면은 2월 4일부터 지금 이제 기관들이 매도로 전환됐죠. 그리고 외국인 매도 지속적으로 나오죠. 예. 이 수급 구조에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지도 않고 매도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먼저 중요한 부분이 장기 평선 지킨지 보세요. 지금 현재 화면을 좀 보면은 자, 이전에 240일선 계속해서 저항이 됐었죠. 요 부분입니다. 저항이 됐었다가 이번에 올라탔죠. 그러면은 장기 추세를 어렵게 올라탔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장기 추세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241선 27,000원에서 27,500원 요 정도 가격이 있는 241선 지지 여부, 그러면서 기관 매수 다시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추적 매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포스코 ICT는 현재 기준으로 6,500원, 대우조선해양은 26,000원 지켜주고 그 가격이 지지가 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 그때 사는 겁니다. 포스코 ICT, 대우조선해양 모두 다 지금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수급상 차트 안 보고도 일단 사지 말라고부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감안해 주세요. 대우증권으로 이번에 한번 가볼까요? 12,000원에 30% 갖고 계신 분이 장기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까? 라고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증권주가 특별히 좀 내렸었죠. 생각해보면 앞서 또 오르기도 했어요. 의외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요. 외국인은 금융주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 중에서 우리가 아는 금융주를 사는 거죠. 증권주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왜 증권주는 매력이 없냐고 한번 보시면, 일단 증권주가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ETF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예전만큼 남기기는 힘들다는 거고,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대우증권도 그렇게 긍정적인 수급 자체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지만 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보신다면 그때는 좀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로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61선 자체는 지지가 됐던 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로 보면 11,500원인데 하단의 손절선 자체를 어느 정도까지 11,000원까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00원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되,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간다면 11,000원 위에서 계속적으로 놀게 된다면 그때는 그냥 홀딩을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옆으로 행보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다분하고요.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증시 자체만 회복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또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1,000원 위에서 계속 머무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11,000원 밑으로 깨면 또 어떻게 전망과 분석이 바뀔지 모르니 그 부분은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크로젠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가지 의견이 같이 좀 들어왔는데요. 매수를 해도 됩니까? 만약 된다면 매수가 알려주세요 하셨던 분, 아직 안 사신 분, 그리고 보유하신 분은요 29,800원에 15% 들고 계신데 한번 기회를 놓쳤다 하시는 거 보니까 한 4만 원 언저리도 한번 보셨던 것도 같아요. 정확치는 않지만 매도가하고 손절가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3일째 바짝 올라가지고 3만 원대 나쁘지 않네요. 예. 이것도 화면 일단 바로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솔직히 이 종목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안 샀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이렇게 주가 열살기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 조작 코스닥 오사카 5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마크로젠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 2부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루가 돼 있다는 게 좀 찜찜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안 샀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만 강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좀 봐드릴게요. 일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자, 29,800원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네. 29,800원 같은 경우에 요건 일단 목표가를 일단 36,000원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서 매수 그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올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크죠. 그렇다면 올선을 만나는 게 한 32,000원까지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그거 감안을 하시고요. 제가 올 이격을 왜 말씀드리냐면 5일선을 일단 급등하고 나서 5일선을 만나야 올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호텔신라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5일 이격 4일 동안 상승하고 나서 5일 이격 벌어졌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틀 동안 조정받으면서 5일선 확인하고 올라가죠. 자, 마크로젠 지금 볼게요. 자, 마크로젠 보면은
자, 이 5일선하고 이격 상당히 크죠. 그러면은 요게 올라올 때까지 기간 조정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이격 정도 보게 된다면 이틀 정도는 더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 그래서 네. 목요일 날 5일선이 만날 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9,800원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36,000원에 일단은 1차 목표가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크로젠 1차적인 매도가는요 36,000원이었고 아직 안 사신 분은 한 이틀 정도 뒤에 5일선과 만나는 그 정도 가격에서 매수했으면 좋겠다. 예, 기술적인 지표를 보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날짜로 봤을 때는 이틀 뒤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동일 고무벨트로 넘어갑니다. 9,300원에 15%이신 분, 아이고 이분 동일 고무벨트 지금 현재 주가는 7,300원인데요. 무조건 매도할 생각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좀 매도하면 좋을지 적절한 매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테마주죠. 네, 그 전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 매도 시점을 한번 정해보면요. 기술적 분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는 하단 자체를 그냥 무작정 파시는 것보다는요. 이유가 있어서 파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이유를 만들어 보면 지금은 시세를 처음으로 줬던 가격대를 보신다면 그때가 바로 7,100원대였죠. 그때가 시초적으로 시세가 시작이 됐던 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100원 자체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요. 대신 7,100원이 지지가 된다면 한 번 더 파동 한계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리 자체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쵸, 그쵸. 대신 그 자리 7,100원짜리를 우리가 변곡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량다. 예. 예. 자, 일단 7,100원 정도, 현재가가 7,300원인데, 그 정도만 지지가 되면은 한 번 더 세게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또 팔아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왕 손실이시니까 조금만 더 보자고요. 7,100원 꼭 체크 부탁드릴게요. 동일 고무벨트. 자, 이번에도 역시요,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원래 이런 질문이 제일 좋아요. 예, 전문가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갖고 사면 참 좋잖아요. 윌비스하고 ED라는 종목인데 둘 다 매수해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다른 분이시지만 ED는 현재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이고 윌비스는 이제 한참 시세가 났다가 지금 좀 빠져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ED부터 좀 먼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ED 같은 경우에도 차트 좀 바라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죠. 제가 말이 좀 빠른데 요건 좀 이해를 좀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보시면은 2,600원에서 3,8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틀 동안 이 부분 볼게요. 윗꼬리 다는 음봉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다는 음봉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음봉을 잡는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죠. 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 그러냐면 우측에 보시는 화면이 지금 이제 그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나왔죠. 그리고 음봉 나올 때 거래량이 더 많고 양봉 나올 때 거래량이 더 작죠. 자, 우측에 지금 그 관심이 있으신 ED라는 종목이에요. 자, 윗꼬리 음봉 나오고 거래량이 유발이 되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보다 더 많지가 않죠. 자, 지금 이쪽 말고요. 이쪽에 좌측 여기 체크해드린 이 부분 말고 요 부분이 요 종목이 요런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전개가 됐는지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보게 된다면은 자, 뒤에 음봉 나왔죠. 아, 눌림목이구나.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 5일선 이탈 해버리고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틀 동안 여기 잘 보세요.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양봉 나오고 눌림목이겠지 한번 따라가 볼까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면은 여기서 빠져버리죠. 그래서 지금 ED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 조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눌림목인지 알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게 다음날 뭐 위쪽에서 출발을 하겠죠. 위쪽에서 출발할 것인데 이게 전강 후약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조금 전에 어떤 종목이냐면 이게 미래산업이에요. 미래산업인데 이게 언제냐면 작년 11월 달이에요. 작년 11월 달. 작년 11월 달 참고를 하셔가지고 작년 11월 달 흐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들도 만약에 내일 그 위쪽에서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 위쪽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음봉으로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은 일단은 접근을
유보를 하자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음봉이 날 때 사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시작했던 그 가격보다 어쨌거나 종가는 누군가 더 사서 올라가서 더 높은 종가에 끝나는 흐름이라야 된다. 그 얘기십니다. ED 저희가 팁을 드렸고 윌비스요. 윌비스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야, 이거는 제가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언제 좀 예가 되냐면은 자, 양봉 나온 날짜인데 자, 잘 보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음봉 나오고 나서 이렇게 양봉 잡히는 양봉 나왔죠. 그리고 울선 지켜주고 다음날 양봉 나오고 이렇게 쭉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죠. 네네. 근데 그 전체를 다 보시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보냐면은 자,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덮는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오일선을 지켜주는 요 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요 부분. 자, 요거 보시면서 지금 현재 윌비스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음봉 큰 거 나왔죠. 음봉 전일날 6% 정도 빠졌고요. 빠지고 난 다음에 오늘 양봉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보셔야 될 부분이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 나왔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5일선, 21선 지켜주는 뭐라 해야 될까? 돛지형이라 될까요? 돛지형 네. 어떤 패턴 캔들이 나온다면은 일단 접근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 만약에 5일선, 21선 지켜주는 그런 캔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쪽에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단기 세력이 들어와서 종가에 올리고 빠져나갔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분봉을 잘 보세요. 조용하다가 종가 쪽에서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빠졌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빠졌죠. 그게 그러면서 종가 쪽에서 누가 또 다시 올렸는데 이 부분이 내일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떨어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말씀입니다. 윗꼬리가 심상치 않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종가 쪽에서 들어올린 부분이 조금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쪽에서 5일선, 21선 지켜주는 음봉이라든지 돛지형이 나오게 된다면 접근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건은 요것도 접근을 자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사인이 좀 애매하다 하셨어요. 막판에 오히려 약간 그런 일부러 만진 그런 흔적도 있기 때문에 내일 십자형 형태 정도가 나오면 매수가 가능할까? 그 정도로 윌비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쌍용차로 한번 가보죠. 이분은 5,900원에 사셨고 15%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상화를 놓고 주가가 난리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상한가 섰다가 1%만 오르고 끝난 날이 있잖아요. 오늘만 봐도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8%까지 정말 난리거든요. 그래 뭐 이분은 한 5% 정도 어쨌거나 수익은 나고 계신데 쌍용차. 네, 참 기술적 분석을 하시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박스권을 좀 연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차트를 좀 더 길게 보시면 화면을 조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하고 지금 현재 6,000원 자리하고 그리고 상단에 지금 보시면 6,900원 자리하고 이 세 가지가 맥점으로 좀 보이는데요. 하단에 지금 5,500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00원 자리도 어김없이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오늘도 6,000원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 7,000원까지는 홀딩을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단의 박스권 자체를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거래량까지 동반을 하면서 강하게 지지를 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해당을 하시면 7,000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잡으시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매도를 할 때 가격 자체를 먼저 걸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욕심을 내셔서 내가 꼭 꼭지에 팔아야지 절대 꼭지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빠지니까요. 대신 호가에 먼저 걸어 놓으시면 지절로 팔리게 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절로는 저절로라는 뜻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K 하이닉스로 갈게요. 아니, 사실은 두 분이 구수하게 사투리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빠르셔도 더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또 두 분 많은 시청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이분은요, 진짜 제가 안타깝습니다. 25,100원에 30%신데, 이게 이제 11월 초에 사셨고, 사실은 수익을 좀 봤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팔아야 됩니까? 손절해야 되냐고 이렇게. 그렇죠. 오늘 흐름도 별로 안 좋고. 좀 아깝네요. 일단은 요거 지금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는 일단 시장 때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이거 진짜 제가 듣기로 올해 뭐 작년에 이렇게 27,800원 갔을 때 시청자님 제가 대신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3만 원 간다 그랬다니까요. 하이닉스 이때.
맞아요. 뭐 2만 7, 8천 원 하면은 어김없이 3만 원 얘기가 나와요. 전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일단은 보자. 먼저 수급 좀 볼게요. 수급 좀 보면은 기관 쪽에서 먼저 매도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 먼저 매도 나왔고 하이닉스가 기관의 매도가 나온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기관이 예상하는 만큼의 실적이 지금 현재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도 나왔죠. 외국인 매도 나왔고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이 갭으로 떨어졌죠. 그럼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자, 어디까지 떨어질까? 요거는 일단 지금 현재 23,000원 지켜준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23,000원 정도 지켜준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모르는데 요거는 만약에 내일 쪽에서 아까 전에 이제 서두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1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요거는 일단은 같이 파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41선 이탈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더 지속이 된다면은 요거는 분명히 외국인의 매도도 같이 나올 겁니다. 요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24,000원을 버텨줬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었죠. 네. 기관 매도 나오지만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240선 지켜줬던 거예요. 근데 외국인까지 매도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24,000원이 힘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시장 안 좋아지면 외국인 매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세요. 일단 내일 쪽에서 만약 241선 시장이 241선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하이닉스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난 다음에 23,000원에서 22,500원 지켜주는지 보고 그때 가서 수급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접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유일하게 좀 사주는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좀 기대할 부분인데 외국인이 사고 이런 거는 시장 분위기하고 연동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체크가 더 필요하대요. 아이고, 이 부분 제가 아쉽네. 이번에는 대상과 코론 글로벌 같이 한번 가보려고요. 대상은 29,150원에 45%이신 분 추격 매수하면서 샀는데 약간 물렸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뭐 종가하고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매수가시고요. 코론 글로벌은 3,520원에 10% 다행히 비중은 적으시지만 오늘 6%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또 거래도 좀 실렸고 개파락을 크게 했었는데 이 두 종목 같이 가보죠. 대상은 또 최근에 조금은 올라오는데요.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자기 몫을 다 해주는 종목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은 대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게 됐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대상을 얘기를 할 때는 옥수수 가격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옥수수가 전분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지금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투신과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사는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는 드물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을 발표했던 날이 1월 29일이었습니다. 1월 29일 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 자체를 맥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사셔도 좋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럼 정고점 갈까요, 대상? 예, 정고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급락했나요? 예, 왜 급락했을까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도 제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 때문에 미리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실 때 어느 정도 지금 21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못하고 난 다음에 고점 놀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시 크게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고점에서 좀 매도 세력이 좀 강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익을 보고 계신데 하단에 여기서는 꼭 지지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도 상당히 불확실하고요. 이렇게 크게 내려왔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상은 꼭 쥐고 계십시오. 정고점까지요. 코론 글로벌은 일단은 정리해달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 거의 없지만 딱 한 종목만 더. 예. 두산중공업 매수해도 될까요? 최근에 두산건설 유증 관련해서 1조를 도와주네 얘기가 많았는데
소위 박스권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기관을 확 팔았어요 지금. 오늘은 또 들어갔는데 기관이. 네. 매수 됩니까? 좀 짧게만. 예, 일단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반등을 줬다가 다시 윗꼬리에 달면서 밀린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1조를 지원하게 되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그 얘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1조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여파가 두산중공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관이 오늘 매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순수하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단기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사시고 싶다면 4만 원 지켜줄 때 그때 한번 조금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4만 원 정도면 모를까 아직은 아니다. 두산중공업 혹시 4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이상로 전문가 정태근 전문가와도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 참담하다고 NC소프트도 보내주시고 와이솔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빨리 문자나 전화 주시면 혹은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종목상담 119 마칩니다. 하지만 내일 저녁 6시에 저는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